皆さんどうも박금민です。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팥빙수를 먹고 있습니다. 우마이. 지난 영상에서 일본어 회화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 영상 정말 유용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괜찮았어요. 이런 코멘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쁘기는 했는데 오늘 영상 유익해요. 오늘 거 정말 유익하네요. 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오늘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 영상은 별거 아니었어요. 뭐 쓸데없는 뭐 키토카토 소개하고 이런 거 쓸데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한 글자만 바꿔서 오늘도 유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저도 기쁠 것 같은데 일본 이야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메일 주라든가 카톡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100%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100% 다 읽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도 메일도 100% 다 읽어보고 있고 그걸 참고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 중에서는 그냥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본 유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스카이프로 직접 이야기를 한다던가 카톡 무료 통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해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 중에는 가끔은 이거는 답변해 드리기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 자체는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저를 무슨 구글 번역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어로 뭐예요? 아니면 일본 여행을 하시다가 이 간판 뭐라고 써있어요? 아니면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사진 찍어서 이거 뭐예요? 해석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솔직히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이버라던가 구글 번역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이제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검색이라는 인터넷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은 어느 정도 내 단어 같은 건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여행하시다가 이제 뭐 간판을 못 읽겠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구글 검색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서 검색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일본어 어떤 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기는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기는 할게요. 의외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일본을 여행하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았어요. 일본 여행하시다가 이제 혼자서 혹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셀카로 이렇게 찍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리감이 이게 자신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죠? 좀 더 멀리 찍고 전체를 찍고 싶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던가 아니면 뭐 연인끼리 여행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찍어주면 혼자밖에 안 나오니까 같이 나고 싶을 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일본어로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걸 일본어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진撮ってもらえますか? 사진撮っていただけますか?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는 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진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100% 다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전부 다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네이티브라면 오히려 원어민이라면 만약에 제가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말을 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撮ってもらえますか? 사진撮っていただけますか? 라는 말보다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특히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 긴 대사를 다 외우려고 하면은 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람을 부르겠죠. 아노 혹은 스미마센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세요 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을 때 간단합니다. 아노 혹은 스미마센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살짝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아 사진 찍어 달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어디 가서 여행지에 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물론 다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도 일본어로 이제 쿠션 고토마라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어떤 걸 뭐 부탁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뭐 부탁을 어떻게 거절한다던가 할 때 약간 더 부드럽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쿠션 고토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마셍 하면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일본인과 대화를 하고 싶거나 어떤 걸 부탁하거나 어떤 걸 질문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그걸 다 안 하셔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쿠션 고토바를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더 현지인 같은 원어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진 찍어주세요 이럴 때도 쓰지만은 실제로 일본인들과 회화를 할 때도 이 쿠션 고토바 스미마셍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짝 넣어주는 게 굉장히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뭐 질문을 한다던가 이럴 때도 상대방한테 말을 걸어야 되니까 스미마셍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